오늘은 운마산을 등산하려 합니다. 계획은 긴 고랑길로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한 후 정자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라 합니다. 가보자. 장안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뛰는 것 좀 봐. 차가 여전히 밀려 있네요. 정체된 상황입니다. 중곡 제1시장, 중곡 제1골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고랑길 등반로 시작점입니다. 지금 시간 4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네요. 오늘은 등반을 하게 된 계기가 동영상 촬영이 등반을 이끌었습니다. 딴 때는 등반하면서 덤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 라이딩하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제 생각은 몸은 움직여야 돼요. 삶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젊은 청춘의 정점이 지나고 나면 개선되기가 좀 힘들죠. 그거 보면은 한국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가 30대를 넘어서도 톱 클래스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몸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몸 관리에 있어서 음식물 섭취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몸에 나쁘지 않은 것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과도한 섭취, 사람에 따라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생각하는 자체가 모두 번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삶의 영역에서 생각 없이 머물라는 말입니까?
또 언설이 생각을 하되 생각이 비었음을 관저하고 여여하게 변함없이 삶의 영역을 지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한 언설이 몸에 배기 전까지는 이거는 혹시 자기 최면 아닌가? 자기 세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어나죠. 생각 자체는 불교 수행의 체계에서 적당한 생각을 한 곳으로 정리해서 집중하는 사마타라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상 내부 외부 세계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은 물론 한자에서 연유됐죠. 삼수변에 갈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이 흐르는 대로 굴러간다는 뜻이죠. 법하면은 특정 국가의 정체를 규정한 헌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도 법이지만은 수행 체계의 용어로 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소거시키고 평온과 건강과 행복으로 이끄는 말씀을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의 말씀을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문장, 법문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헌법의 법자, 법법과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고 보니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법률도 흐르는 대로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수행체계의 법문을 토대로 나름 곰곰이 사유한 것은, 와닿는 것은 대상 세계의 주변 세계와 자기의 내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콱 집어낼 수는 없죠. 콕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체가 마음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몸과 마음은 분리되기가 좀 힘들죠.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세 가지의
궁극적인 이치를 설하셨습니다. 이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궁극적인 이치를 설하셨는데, 이것을 삼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한순간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추운 날씨도 더운 날씨도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수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글쎄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생각하는 자체가 모두 번뇌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대상세계 시야에 들어와서 의식이 인식하는 순간, 그것도 미묘한 전기 스파크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겠죠. 내부 대상 세계, 나라, 자라 생각하면서 자아를 고집을 하죠. 그 속에는 온갖 생각과 번뇌,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좀 꾸준히 평온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죠, 삶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법무화. 법이라는 용어는 있는 그대로의 흐름입니다. 내부 대상세계, 외부 대상세계 모두 그곳에는 자아가 없다 는 뜻입니다. 자아, 일단은 자각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관찰을 하냐 하면, 마음은 외부 대상세계의 지수 4대가 내부로 들어와서 인식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축적돼서 끊임없이 교환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아의 개념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재범무화의 요인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연기법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있지가 않다는 거죠.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무수한 인연 속에서 순간적인 스파크 현상이 자아로 인식되는데, 자아라고 인식되는 거를 지금 현재 잡으려 하면은, 현재는 지나갔죠. 과거 이미 지나갔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죠. 시간 속에 어디에도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세뇌가 됐는지 자기 체면에 걸었는지 이 자체가 망상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수긍을 합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 자체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 자체도 자아일 수는 없죠. 자아가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삶의 영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희노애락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망상인, 존재하지 않는, 있기는 있는데 없는 마음이 짓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 망상에서 발생되는 번뇌는, 희노애락은 역시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 허무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자체도 망상이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현대과학 양자이론에서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자, 그 상자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일종의 약간의 삶의 영역을 떠날 수도 있는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닫힌 상태에서 저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죽었으면서 살아있다는 이중성, 불확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는 순간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의 불확정성이 깨지면서 살거나 죽어있음으로 판별이 난다는 거죠. 이중슬롯 실험이 있는데, 전자를 일정한 직사각형 틀에다 쏘아서 그 건너편에 벽에 부딪히는 실험입니다. 전자가 알갱인가 아니면 물결 같은 파동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관찰하지 않으면은 슬롯을 지난 전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 상태로 물개처럼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슬롯을 두 개를 뚫어놨는데 서로 겹치는 현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관찰을 하면은 정확히 한 곳으로 튀어나가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물질이기도 하고 물결 같은 파동이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이 되면은 알갱이 물질의 성격을 띠고, 관찰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은 파동의 성격을 띠고 불확정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 생사에 대한 견해도 역시 마음이 지은 망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에 대한 언급을 보면 마음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짓는 망상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마음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태어난 적이 없다, 불생. 따라서 죽을 일이 없다, 불멸. 그렇다는 겁니다. 생사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죠. 이 역시
자기 쇠뇌거나 자기 최면이거나 마음이 짓는 망상일 수 있겠습니다.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안개가 거치듯 거치는 거는 마음은 망상, 존재하지 않는 망상, 어거지로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마음의 토대를 둔 자아도 망상, 자아의 토대 위에 일어나는 온갖 희노애락도 망상,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정멸이라는 겁니다. 사후의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비고요. 그거는 희론이니라. 아무런 논쟁을 해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희론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번뇌가 소멸된 정멸을 이루면서 인연 따라 굴러가는 삶의 영역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있기는 있는데 서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품은 없고 서로 연기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법문하시죠. 뭐 크게 거부는 하지는 않습니다. 긴 고랑길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5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좌측으로 가면 육모산 정상 방향, 우측은 아차산 사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고구려에 유적이 있다 합니다. 자, 가봅시다. 까마귀 안녕. 다음에는 사료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깜빡했습니다. 없어. 먹을 거 없다. 미안해. 다음에 가져올게. 힘들어. 오, 계속 오르는 계단이네. 와, 한라산에 어떻게 올라갔다 왔는지 참 그렇습니다.
8시간 정도 산행을 했던 거 합니다. 없어 먹을 게 없다. 까마귀 안녕. 올림픽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죠, 전면에. 독서 방향이고요. 그냥 이 정도의 근육의 신체적인 압박을 감수하고 나갑니다. 주로 이쪽으로 하산을 했는데 오늘따라 좀 기네요, 이쪽 코스가. 전망대입니다. 63빌딩 보이죠? 올림픽대교. 자,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죠. 용마산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신발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마사토로 변해서 여차하면 미끄러집니다. 뒤에 스틱도 가져왔는데, 스틱은 하산할 때, 정자 쪽으로 하산할 때 거기도 암발이 많거든요. 사용할 예정입니다. 좌측은 정산 쪽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은 사가정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중간에 나옵니다. 내리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미끄럽죠, 돌들이. 조심해서 가야 돼요. 등산화를 신었다 해도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겨울에는 아이젠을 끼고 다니죠. 겨울에도 왔던 적이 있죠. 그저 깔딱고기가 있는데, 와, 완전 사우나입니다. 체온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전에 한라산 등반했을 때도 기온이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볼에 살얼음이 잡히는 건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미끄러운 구간이죠. 주말에는 특히 등산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돌들이 달아달아 마사토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오르막입니다. 힘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합니다. 좀비. 지금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라왔던 길의 정점입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정상이 되겠습니다. 제3 헬기장으로 되어 있네요. 헬기가 내리나 보죠. 내리막입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구간. 저 앞이 용마산 정상입니다. 63빌딩 보이고 있네요. 내려갑니다. 가파르죠? 가파르요, 길이. 잘 보고 가야 돼요. 웬만하면 스틱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릴 때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충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 충격이 심해요. 연골 재생이 어렵죠. 제 경우는 노화가 많이 됐어요. 젊을 때, 튼튼할 때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 평온을 지속할 수 있죠. 조심. 또 조심. 암벽 구간을 지났습니다. 약간의 내리막입니다. 오르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하는데 먼지가 들어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자, 오르막입니다. 새 말뚝 박아놨네. 철근 잘라서 만들었네. 오르막입니다. 이 구간도 미끄러워요.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등산화는 발 사이즈가 265 정도 되는데 5mm 더 큰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등산할 경우 발이 불어날 수 있잖아요, 크기가. 근데 예전에 한라산 265mm 신고 올라갔을 때 엄지 발톱이 빠졌죠. 등산화는 자기 사이즈보다 5mm 정도 큰 사이즈로 구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이곳은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있는 체육시설.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갖춰져 있죠. 정상을 향한 계단입니다. 정상입니다. 용마봉
해발 348m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점, 정상에 있는 삼각점입니다. 남쪽이네. 남쪽, 동, 북, 서. 자, 파노라마. 촬영에 들어갑니다. 오즈모 포켓3가 수평의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아주죠. 센서가 1인치 센서라고 하는데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해상 괜찮아요. 오프 누르고 3번 하나 둘 셋 하면은 셀피 모드로 변하죠. 그리고 화면에서 중심점을 눌러주면은 팔로우 모드. 저기 갈 거니까. 저거 팔을 때 우리 막 따먹었어. 나왔어. 약이야. 그 제사 때저 가루 털어가지고 제사 지내잖아. 뭘로? 저 가루를 다식하잖아. 그래? 저 꼬소리를 따가지고 썰어서 말린 가루가 푹 들어져. 육마봉 정상 바위 사진입니다. 국계봉 육마봉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전환 제대로 나오겠죠. 육마봉 해발 348m. 자, 파워 오프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로 진입.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다시 케이스 안에 위치시키고 닫습니다.
현재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은 120분이죠. 한 150분 촬영한다고 하는데, 일단 배터리를 교체하겠습니다. 파워 오프.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하산합니다. 이게 약간 액션폰을 얹어보니 뜨겁기 직전인 그 전 단계입니다. 열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수 기능을 하다 보니 열이 빠져나갈 때가 없죠. 물론 액정이나 뭐 이런 기기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방수 기능 때문에 열 발산이 좀 어려운 듯 하고, 배터리도 좀 뜨겁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정상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려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장 있는 방향. 곳곳에 암석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끄러운 마사토가 깔려 있습니다. 천천히. 이 길 미끄럽죠. 잔돌이야. 잔돌, 마사토. 엉덩방아 찢죠? 잘못하다가. 경사를 만들어서 내려갑니다. 전망대 온통 황사가 뒤덮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암석 스틱 꺼내기가 좀 번거로워서 찍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갑도 안 끼고 왔네요. 장갑도 계절에 맞는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짚을 일이 있거든요. 개미가 지나가고 있네요. 개미 안녕.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길이. 돌아와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쪽은 한반이야. 나무 잡고, 나무 뿌리가 돌출돼 있죠? 여기도 많이 다르죠.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릎이 약한 경우 저같이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뛰어다니는 거는 젊은 애들이나 그렇고. 자, 마사토 미끄러지죠? 등산하시면은 미끄러져요. 스틱을 사용하거나 등산화 신거나 모두 사용하거나 해야 돼요. 등산도 안전이 제일이에요. 등산하다 다치면 뭐예요? 그쵸?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죠.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조금 미끄러졌어요. 잔돌이 많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가 좀 그래서 경사진 돌이 잔돌이 많은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나무를 잡고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좀 험해요. 등산로가 평탄하진 않아요. 오, 또 안발이 나타났네요. 와이어가 있네요. 자꾸 내려가려고 있는 와이어는 아니고, 여기서 밑에 전력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방지용입니다. 또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으쌰. 만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 구간이. 천천히. 이 구간도 위험한 구간이죠. 암석, 잔, 마사토 성분의 돌들 미끄러집니다. 전문들. 팔각정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으로 내려갑니다. 하산합니다. 팔각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각정에도 체육시설이 있죠. 뭐 웬만한 기본 운동은, 근력 운동은 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용마산 동심산악회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있네요, 기구는. 오히려 옛날 기구들이 운동하기가 편하죠. 용마산 정으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와 하는 탄성이 나오는데 몇 번 다니다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자,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죠. 용마산역 방향입니다. 예전에 아주 좀 약간 젊었을 때 올라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위태위태하게 올라왔어요.
마사토가 깔려 있는 길입니다. 저 위쪽에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용마산역 등산로 입구로 하산했습니다. 완료. 다시 중랑천이 흐르는 본자교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랑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